월드컵 개막이 임박하면서 전 세계 축구 팬들과 언론은 각국 대표팀의 전력 평가와 우승 가능성, 그리고 다크호스 국가들의 선전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국내외 매체들은 서로 엇갈리는 평가를 내놓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팀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에 대한 해외 언론들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 어떤 매체는 한국이 16강 진출에 강력한 후보라고 보는 반면, 또 다른 매체는 48개 참가국 중 최하위권 전력으로 평가에 상반된 시각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평가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단순히 선수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팀 전술, 조직력,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세계 정상급 클럽에서 활약하는 스타 선수들이 포진해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화려한 네임밸류의 황금 세대라는 평가를 받지만, 전술적 완성도와 팀워크 측면에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본문에서는 해외 매체들의 대한민국 대표팀 분석을 중심으로 홍명보 감독의 3백 전술과 대표팀 강점, 그리고 공통적으로 지적받는 3가지 약점까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언론의 대한민국 평가: 32강 진출은 무난, 16강 진출은 쉽지 않은 현실. 대체로 해외 매체들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32강 진출 가능성을 높게 점치지만 16강 이상으로의 진출에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DS레팅은 48개 참가국 중 16위로 평가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고, 오프사이드, CBS, 골닷컴 등도 26위에서 30위권 내에 우리를 위치시키며 32강 진출은 무난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반면 영국의 권위 있는 매체 별표 가디언 별표는 대한민국을 44위로 평가해 거의 최하위권으로 분류하며 전혀 다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가디언이 낮은 순위를 매긴 이유는 단순히 선수들의 개인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전술적 완성도와 팀 조직력 부족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네임밸류 높은 스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명보 감독의 전술 운영과 선수 간 협력 체계가 아직 월드컵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에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 홍명보 감독의 3백 전술에 대한 우려. 해외 언론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전술이며, 그 중에서도 홍명보 감독이 고수하는 3백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큽니다. 3백은 수비 라인을 3명으로 구성하고 윙백을 적극 활용하는 전술로 선수들의 전술적 이해도와 조직적 호흡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한국 선수들은 클럽 경기에서 주로 포백을 경험해왔기 때문에 3백을 완벽하게 소화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대표팀 주축 선수인 김민재, 서령훈 등도 3백 전술에 따른 포지션과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3백은 단순한 수비수 숫자 증가가 아니라 수비진 간격 유지, 윙백과 센터백 간 유기적 연계, 빌드업 과정의 효율성, 그리고 압박 타이밍 조절 등 다층적인 요소가 맞아떨어져야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대표팀은 명확한 주전 5명의 수비진이 확정되지 않아 포지션 혼성과 역할 분담이 불분명한 상태로, 이는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DS레팅, 골닷컴 등 해외 매체들은 홍명보 감독이 울산 시절 보여줬던 강력한 후방 빌드업과 효율적인 압박 전술이 대표팀에서는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로 인해 수비 라인의 높이 조절이 불안정하고 미드필더와 수비진 사이 간격이 벌어져 상대 공격수에게 빈 공간을 내주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 직전까지도 3백 전술을 다양한 변형으로 실험 중이며, 최근에는 백승호 선수를 수비 라인에 배치해 포백에 가까운 형태를 시도하는 등 전술적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여전히 측면과 중앙 수비 공간 노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포츠 데이터 전문 매체 로토와이어 역시 윙백들의 공격 가담 시 뒷공간이 쉽게 뚫리는 문제와 수비 커버 부족을 우려하며, 최근 평가전에서 상대의 빠른 역습과 크로스 공격에 취약함이 노출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홍명보 감독의 3백 전술은 선수 숙련도 부족, 조직력 미흡, 수비 공간 관리 실패라는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어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점: 강팀 상대 경기력과 전술 유연성 부족. 해외 매체들은 대한민국 대표팀이 강팀과 맞붙을 때
특히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합니다. 미디엄 축구 분석가 루카 페트코비치는 한국팀이 강한 압박과 높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축구 스타일을 구사하지만 이 전략이 약팀에게는 효과적이나 강팀과의 대결에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10월 브라질과의 친선 경기에서 우리 팀은 압박과 중원 장악에 실패하며 0대5 대패를 당하는 등 강팀 상대 경기력에서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가나, 볼리비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엘살바도르 등 전력이 약한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으나 강팀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전술적 유연성과 경기 운영 능력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해외 매체들은 한국 대표팀이 상대 전술에 맞춰 압박 강도 조절, 라인 조율, 전술 전환 등 상황에 맞는 대응이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약점으로 꼽습니다. 이러한 전술적 경직성은 경기 주도권 상실과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 16강 이상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세 번째 약점, 특정 핵심 선수들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마지막으로 해외 언론들은 한국 대표팀이 손흥민, 이강인 등 특정 선수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ESPN은 손흥민을 경기를 단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 극찬하면서도 토너먼트 단계에서 더 깊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손흥민 외에도 공격을 책임질 또 다른 공격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23년 3월 A매치 2연전에서 오픈 플레이 득점이 전무했던 점은 손흥민 없이는 공격 루트가 급격히 제한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9월 미국과 멕시코와의 2연전에서는 손흥민이 득점을 기록하며 좋은 결과를 냈지만 11월 볼리비아전과 엘살바도르전에서는 손흥민 부재 속의 공격이 위축돼 가까스로 승리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강인 또한 한국 축구의 미래로 평가받으나 월드컵급 무대에서 아직 완전히 자기 능력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주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며 대표팀에서도 큰 대회에서 본인의 영향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번 대회에서 이강인의 활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 빅클럽 이적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수비에서는 김민재가 모든 수비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됩니다. 전술 완성도가 떨어지고 경기 중 위기 상황에서 내부 조율과 위기관리 능력이 부족해 핵심 선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가 팀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해외 매체들이 꼽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강점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해외 매체들은 한국 대표팀이 가진 뛰어난 선수 개별 능력과 네임밸류를 높이 평가합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세계 정상급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의 존재감은 아시아 국가 중 단연 돋보이며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랜 기간 꾸준히 활약해 국제적 인지도를 쌓았고 김민재는 유럽 무대에서 견고한 수비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기술력과 창의성을 갖춘 미드필더로서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배준호, 오영규, 이재성 등 유럽 각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대표팀 전력을 두텁게 해 역대급 멤버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황금세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데 카타르 월드컵 당시보다 선수들의 기동력이 떨어진 점이 그 이유로 꼽힙니다. 종합적인 전망과 과제. 종합하면 해외 매체들은 대한민국 대표팀이 32강 진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16강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평가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홍명보 감독의 3백 전술에 대한 불안과 선수들의 전술 숙련도 부족이며 강팀 상대 경기력, 전술 유연성 부족, 그리고 특정 선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역시 극복해야 할 숙제입니다. 하지만 뛰어난 선수층과 네임밸류, 특히 손흥민과 이강인 같은 스타 플레이어들의 존재는 분명한 강점입니다. 이들이 월드컵 무대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이번 월드컵을 통해 전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선수들 간의 호흡과 조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강팀과의 경기에서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술 다변화와 손흥민 외에도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이번 월드컵은 우리 대표팀에게 큰 시험대이자 세계 무대에서 진정한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내 팬들의 뜨거운 응원과 선수들의 집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추가 심층 분석. 중원과 수비의 핵심 역할과 기대주들의 매체들은 중원에서의 조율과 수비진 안정성에 특히 주목합니다.
중원에서 황인범과 이재성은 팀의 경기 템포 조절과 압박 해제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황인범은 대표팀 경기에서 볼 배급과 경기 흐름 조절 능력이 뛰어나며 월드컵 직전 평가전 복귀 후 중원 안정감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재성은 꾸준한 활동량과 투지, 그리고 오프더볼 움직임에서 강점을 보여 팀의 중원 싸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김민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센터백으로 평가받으며 수비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다른 센터백 후보들은 월드컵 경험이 부족해 김민재의 리딩과 조직력 강화가 절실합니다. 대표팀 수비진의 안정성은 김민재의 퍼포먼스와 후배 선수들에 대한 리딩 능력에 크게 좌우될 전망입니다. 공격 자원 중 오영규는 최근 클럽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며 숨은 비밀병기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의 박스내 움직임과 슈팅 임팩트가 월드컵 무대에서 상대 수비진을 흔들 수 있는 가능성으로 평가받습니다. 월드컵 토너먼트 전망과 경험의 힘, CBS 스포츠, 델선, AI 기반 옵탈 슈퍼 컴퓨터 등 다수 해외 예측가들은 한국이 조별리그에서 안정적으로 32강에 진출할 확률을 7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12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아시아 최다 기록과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풍부한 월드컵 경험을 갖고 있어 이러한 경험이 경기력의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이 속한 조에서는 상대팀인 체코와 남아공이 월드컵 경험이 적은 편이기에 경험 면에서 우위를 점한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승점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16강 이후 맞닥뜨릴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전술 완성도와 경기 운영 능력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결론, 현실적 약점 극복과 스타 선수들의 활약이 관건.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뛰어난 선수 개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월드컵 32강 진출을 충분히 노릴 수 있으나 전술 완성도와 조직력, 강팀 상대 경기력, 특정 선수 의존도 해소 등 현실적인 약점 극복이 필요합니다. 월드컵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무대이기에 과거 독일과 포르투갈 등 강팀을 상대로 이변을 일으킨 경험이 있는 한국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쓸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국내외 팬들의 열렬한 응원과 선수들의 집중력이 결합될 때 대한민국 축구는 또 한 번 세계 축구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어떤 성과를 낼지 기대와 우려를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오늘의 심층 분석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트 표시도 부탁드리며 곧 다가올 체코전 프리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